이번에 일주일에 21% 오르는 거는 지난 반감기 때는 이렇게까지 반감기 전에 급격하게 오르는 적은 없었거든요. 조정이 지금 10%밖에 안 온 거니까 사실 더 급격하게 오는 조정도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또 그 이사님께서 그 이제 4년 동안 또 이 업계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온체인 데이터 분석이 또 탁월하신데 여러 지표들을 봤을 때 또 앞으로 상승 여력이나 뭐 조정 가능성이나 이런 거는 좀 보이시지 않나요? 뭐 온체인 지표 중에 가장 먼저 봐야 될 거는 MVRB Z 스코어인 것 같은데요. 네. MVRB는 이제 시장가가 현재 그 실제 온체인 거래된 가격보다 저평가되느냐 고평가되느냐 네.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시장가라고 하는 건 결국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격이죠. 네.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격은 이제 온체인에 잘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냥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거기 때문에 온체인과 아무 상관이 없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6만 뭐 9천 불 네. 이런 가격은 다 거래소 가격입니다. 네. 우리가 뭐 바이낸스나 업비트나 이런 데 들어가서 보는 가격이고, 근데 온체인에는 이제 한번 실제로 비트코인을 누가 다른 지갑으로 전송할 때 그 가격이 찍히잖아요. 그래서 그 가격 대비해서 이제 거래소 가격을 보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한 2에서 3 정도 와 있을 거예요. 그 MVRB Z-스코어라는 수치가. 근데 일반적으로 반감기 사이클의 끝에 가서 고점에 다다르면은 이 비트코인 가격이 고점에 다다르면 10, 12 막 이렇게까지 올라갑니다. 아 진짜요? 엄청 고평가돼 있는 구간으로 가죠. 그러니까 아직 2라는 거는 이걸 보면서도 또 알 수 있는 건데 아직 멀었다는 얘기거든요. 와. 비트코인 또 이거랑 같이 볼 수 있는 게 이 롱텀 홀더들의 비율입니다. 비트코인은 1년 이상 장기적으로 움직이지 않은 지갑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의 개수가 전체 비트코인 유통량 중에서 몇 퍼센트를 차지하냐가 있는데 지금 그게 76% 정도 되고요. 네. 6개월로 조금 기간을 줄여보면은 그게 80%가 넘습니다. 지금. 그만큼 비트코인 이제 다이아몬드 핸드라고 합니다. 영어로 다이아몬드 핸드, 절대 움직이지 않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강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장기 투자자들이 그만큼 비트코인에 많이 들어와 있는 건데, 용어가 너무 멋있어요. 그죠? 네. 다이아몬드 핸드. 네. 그 반대말은 스페니치 핸드라고 합니다. 시금치. 이거 너무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다이아몬드 핸드들이 이번에 유독 많았어요.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급격하게 올랐지만 그 전까지는 굉장히 오래 행보했는데 작년 이제부터 올해 한 6월 달까지는 그때 이미 한 1년 이상 움직이지 않은 비트코인이 전체에서 한 65%, 10%까지 막 올라오는 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믿음이 굳건한 사람들이 지난 반감기 때보다 늘어났다는 것을 반증을 하는 거고, 그게 늘어나니까 MVRB Z-스코어도 지금 굉장히 낮게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부터 스페큘레이션, 투기 과열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그러면은 얼마의 평균적으로 얼마의 매수를 했는지가 궁금하잖아요. 네. 지금 48,000불 정도의 아마 많은 제가 말씀드린 다이아몬드 핸드들 중에 30% 정도가 48,000불의 평균 매수가라고 알고 있거든요. 낮네요. 굉장히 낮잖아요. 네. 그럼 지금 벌써 꽤 많이 수익을 본 상태잖아요. 69,000불이라 하더라도 6만 불이라 하더라도. 근데 안 파는 거죠. 안 파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안 팔면은 하방이 완전 막혀 있는 거예요. 48,000불로. 그리고 다이아몬드처럼 땅이 다져진 거네요. 다져져 있는 거죠. 이게 잘 안 뚫릴 거예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온체인 데이터 분석, 맞습니다. MVRB Z 스코어를 보면은 롱텀 홀더들이 늘어나게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 거고, 이제 앞으로 뭐 18개월 정도 보지만 그게 이제 MVRB Z 스코어가 10 막 넘어가면서 12까지 가면은 본격적으로 가열됐다고 보는 거죠. 근데 아직은 2 수준이니까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 네. 건강한 조정 기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러면 이게 지난 상승장도 이렇게 보면요, 반감기 때도 보면 이렇게 그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10% 20%대 이렇게 급락이나 폭락을 맛보면서 가는 건가요? 항상 그랬어요. 항상 그래요? 네. 평균적으로 10% 하락을 합니다. 그래요? 네. 이 막 상승장에서도요? 네. 이제 반감기 전후로 1년을 놓고 보면요. 물론 20% 하락하는 구간도 있고 그게 한 7, 8일 정도 이어지는, 그래서 보통 그렇습니다. 7, 8일, 7에서 10일이라고 할게요. 네. 하락 기간이 7에서 10일 정도 나오는 구간들이 나오는데 네. 그 1년 동안
그게 여러 번 나오는데 그 중에 10% 평균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인 적도 있고 5%인 적도 있었지만 평균적으로 이번에도 그래서 어제 10% 빠졌죠. 맞아요. 그러니까 10%가 평균적으로 떨어진다는 게 이번에 처음 이제 상승장에서 하락 나온 거잖아요. 아마 그래서 이거보다 더 많이 빠지는 조정도 있고 아닌 것도 있을 테지만 이번에도 전체적으로 이제 앞으로 1년 이상이라고 봅시다. 18개월이라고 놓고 봤을 때 조정이 온다. 그러면 기간은 한 7에서 10일 정도 될 거라고 보고 그동안 조정은 10% 되는 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많이 나올 수 있다. 네, 자주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결국은 올라가는 건데 네. 중간중간 계속 나오면서 가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간과 그 하락폭을 같이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기간 동안 이 정도 하락했으면 이제는 올라가겠구나를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계속 그랬으니까. 다만 이번에는 반감기 사이클상 지난 반감기들과 대비해서 굉장히 빠르게 급격하게 올라가는 그런 패턴은 보이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빠지는 거예요. 것도 더 급격하게 빠질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게 좀 당겨서 온 거예요. 네. 기울기도 좀 급해지고. 네, 이번에 일주일에 21% 오르는 거는 지난 반감기 때는 이렇게까지 반감기 전에 급격하게 오르는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조정이 지금 10%밖에 안 온 거니까 사실 더 급격하게 오는 조정도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중간중간 그럼 급락이 오면 어떻게 좀 그 내가 만약 현금이 좀 있다고 하면은 안 사고 급락 왔을 때 사면은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오르다가 급락이 와도 이전 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멈출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분할로 계속 매수를 좀 하는 게 좋은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제가 진짜 귀신같이 타이밍을 맞추는 그런 능력이 있으면은 사실 좀 비결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도 그게 잘 되진 않더라고요. 그 지난 반감기를 보고 우리가 항상 과거 데이터를 보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지금도 이게 그대로 안 됐을 경우에 안 될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는 특히나 더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난 반감기보다 이번에 상승세가 훨씬 더 빠르고 급격하다. 그러니까 이거를 예측하려고 하는 순간 그래서 이제 똥볼을 찰 수 있어요.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아예 안 가질 수 있겠네요. 네, 그 가격을 다시는 못 보고 막 올라가다가 이제 손가락 빨다가 그렇죠. 불안한데 이거 지금이라도 살까 하다가 샀는데 그때부터 또 떨어지고 한 30% 떨어지고 진짜 파도를 반대로 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제가 어떻게든 말려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냥 분할 매수하시는 게 낫다. 그래서 조정 오면은 현금 여유 있는 걸로 사고 대신에 현금을 다 사지 말고 남겨놓고 그래서 추가 조정이 오면은 또 살 수 있게 그렇게 하는 플레이가 제일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 분할 매수 그 주식 같은 경우는 분할 매수를 하는 게 뭐 진짜 저점에서 사는 그런 최상의 그런 결과보다는 나쁘지만 그래도 거의 중간도 아니고 뭐 상위 한 10% 이렇게 안에 들더라고요. 네. 비트코인도 그렇게 적용해서 이해할 수 있나요? 네, 비트코인도 데이터 뽑아보면요. 적립식 매수를 한 수익률이 저점마다 귀신같이 알아맞혀가지고 산 거보다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아요. 거의 비슷해요. 그렇군요.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계속해서 이제 적립식 매수를 했다. 예를 들어 기간을 우리가 달리 설정할 수 있잖아요. 일주일에 한번 샀다, 한 달에 한번 샀다, 뭐 더 늘려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했을 때 지난 7년 동안 데이터를 놓고 보면요. 지난 7년 동안 2024년이니까 2017년 2017년이면은 기억나시나요? 2017년 고점이 2천만 원이었습니다. 달러로 2만 불까지 아마 살짝 못 가고 떨어졌을 텐데 엄청 급격하게 올랐거든요. 4, 5천 불 수준에서 갑자기 급격하게 막 5배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 엄청난 랠리에서 고점에서 산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2천만 원 고점에서 산 사람들이.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쭉 꾸준하게 한 달에 한 번씩 샀단 말이에요. 근데 그 2천만 원 가기 전에 저점에서 사고 또 지난 2020년 그때 저점에서 사고 이렇게 귀신같이 이렇게 샀을 때 뭐가 다르냐? 한 10%밖에 프로핏의 차이가 안 났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네. 야, 엄청나네. 그러니까 그만큼 비트코인 가격이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에 사실 이게 희석되는 거예요. 저점에 사도 고점에 산 거랑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요. 왜냐하면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2천만 원이면은 지금 가격 6만 불인데 8천만 원인데 벌써 4배 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4천 불에서 8만 불까지 오르나 2만 불에서 8만 불까지 오르나 그거 하나의 거래만 놓고 보면 꽤 많이 차이가 나지만 그 중간에 거래가 많이 있었으니까 사실상 희석이 계속되므로 적립식 매수를 하는 게 상당히 타당을 하다는 거죠.
비트코인 가격은 상승률이 그만큼 급격하니까 이 정식 매수를 하는 게 굉장히 유리한 자산입니다. 주식도 똑같아요. 주식도 막 이렇게 변동성이 크면서 한 번 올라갈 때 급격하게 올라가는 거는 정식 매수를 하는 게 사실상 저점 찾아가지고 하는 거랑 그렇게 크게 차이 안 나고 크게 돈을 벌 수 있는. 그러니까요. 그 저점 찾으려면 얼마나 골치 아파요. 네, 긴장도 그러니까 되고 실수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그림같이 맞추는 게 사실 얼마나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기도 하고. 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적립식 매수로 분할로 접근하시면 좋겠다. 네. 그 미디어를 보니까 비트코인 ETF로 유입되는 유입량이요 점점 막 늘고 있고 무슨 최고 사상 그 최고치를 뭐 경신했다고 그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출연해 주셨을 때도 또 굉장히 크다고 했는데 그때보다 더 커진 것 같다고 하는데 맞나요? 그게? 저희 회사가 비트코인 ETF 펀드 플로우라고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매일매일 유입량을 그래프로 그려가지고 보여드리거든요. 네. 제가 이제 그걸 하다 보니까 알게 되는 건데 유입량이 한 지금 평균 5억 불 정도. 네. 비트코인 전체 ETF 전체에 들어오는 게 하루 평균 5억 불 정도가 됩니다. 지금 이제 거래일 기준으로 한 30일이 조금 넘은 상태거든요. 네. 굉장히 급격한 상승세예요. 아 그래요. 전체 지금 비트코인 그 AUM 비트코인 ETF가 가지고 있는 전체 시가총액이 한 벌써 500억 불 이제 됐습니다. 네. 270억 불로 시작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GBTC 아웃플로우 때문에 빠지다가 네. 이게 그 1월 한 20 며칠부터 반전을 하기 시작해서 쭉 올라온 게 벌써 500억 불 가까이 된 겁니다. 두 배 네. 넘게, 두 배 정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 이 속도가 굉장히 급격한 거죠. 그러니까 하루에 5억 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7천억 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비트코인 말고 나머지 ETF를 전체를 놓고 봐도 이렇게 급격하게 유입량이 늘어나는 게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네, 없었어요. 와.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하루 유입량을 어마운트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기간 동안 이 짧은 기간 동안 이렇게 하루 평균 5억 불이 들어오는 ETF는 그동안 없었습니다. 네. 골드 ETF가 금 ETF가요. SPDR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이제 블랙록의 iShares가 그 다음인데 전체 AUM이 지금 900억 불 정도 되거든요. 금 ETF는 나온 지 지금 20년이 됐어요. 20년 동안 900억 불까지 올라간 거고요. 아까 비트코인 500억 불이라 하셨잖아요. 500억 불이에요. 거의 다 온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속도면은 하루에 5억 불씩 들어오면은 와. 지금보다 2배만 늘면 되잖아요. 와. 사실상 90일 안에 돌파된다고 봐야죠. 그래요. 이 속도면. 이제 90일 정도, 영업일 기준으로 90일이면은 100일이라고 치면은 5억 불이 또 들어오는 거니까 90일이면은 2배 약간 안 되게 더 들어오는 거니까. 그러면은 와. 금 ETF를 추월할 수 있어요. 90일 안에. 진짜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아니 근데 이게 ETF가 통과되고 나서 ETF를 사는 사람들이 그러면은 장년층들인가요? 베이비부머 세대들인가요? 기관인가요? 이제 4월 달에 어. 이 ETF 증권도 증권이잖아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SEC의 보고를 자산운용사들이 하거든요. 네. 그게 공개가 돼요. 처음으로 1월 달에 거래 시작되고 나서 그때 이제 누가 투자했는지가 다 나올 거예요. 이야. 그때 이제 유명한 투자자들이 많이 이름이 나올 거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어요. 대박. 업계에서는. 야, 진짜 대박이다. 그거면 그것도 모멘텀을 가질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 이름들을 보고 갑자기 더 들어오겠죠. 야, 대박이다. 그때 모멘텀이 확 들어올 수 있어요. 야, 그렇구나. 저 누가 사는 건지 되게 궁금하다. 그러니까 완전 뭔가 되게 이게 완전 진짜 무슨 화산 폭발하듯이 네. 우주선 로켓 올라가듯이 엄청난 억눌렸던 뭔가가 터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이게. 그게 데모그래픽 우리가 이제 연령대나 뭐 아니면 성별 이런 데모그래픽으로 유출을 해보면 아마도 장년층이 많을 거라고 예상은 되죠. 야. 일반적으로 주식 거래를 뭐 이렇게 큰 단위의 주식 거래나 아니면은 이제 ETF 같은 펀드 거래를 많이 하는 거는 이제 중장년층이 많으니까. 근데 또 요즘 보면은 로빈후드 같은 미국에 있는 MZ들이 많이 쓰는 그 주식 거래 앱 같은 거에서도 옵션 선물 거래라던가 또 비트코인 ETF 같은 약간 위험 자산 거래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냥 주식 현물 거래만 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10대들도 로빈후드로 그렇게 주식 투자를 많이 한대요. 비트코인 ETF를 그래서 이 10대, 20대 또는 뭐 30대 초반까지 이 젊은 층이 많이 샀을 가능성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와. 비트코인 그동안 뭐 관심 많이 없었는데 ETF 나왔다니까 한번 사볼까? 이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한편으로는 베이비부머 세대 분들이 ETF를 막 이렇게 했다 막 정말 너무 사고 싶었던 쓸까? 그러니까요. 그런 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측면도 조금 있는 것 같아서. 그렇죠. 저도 그래서 맞아요. 지금 잘 짚어주셨는데 음. 비트코인을 정말 사고 싶었는데 못 사다가 할 줄 몰라서 못 사다가 이번에 ETF가 나와서 샀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ETF라는 호재, 네. 끝난 호재지만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반감기 호재, 그리고 반감기 후에 랠리가 찾아온다고 하니까 그 호재, 요게 다 지금 ETF를 통해서 가격에 반영되는 중이라고 사실 저는 봐요. 인플로우에 반영되는 중이라고. 네. 그러니까 이제 ETF를 통해서 들어오는 자금들은 조금 뭐라 그럴까, 패밀리 오피스, 즉 이제 고액 자산가들, 자산운용사들을 결국 이용해서 자본시장에 투자하는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 보고요.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굉장히 스페큘레이티브한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전하게 투자하는 것보다는 그래요. 네, 나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 한번 사봅시다 뭐 이러면서 이제 해외 부동산이나 뭐 해외 주식 같은 거에 굉장히 기회를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웰스 매니지먼트, PB라고 하죠. 웰스 네. 매니지먼트들을 통해서 뭐 그런 분들이 거의 현금, 그 은행의 계좌가 한 30억 정도는 이제 디파짓이 있는 분이라고 해요. 네. 이런 분들 굉장히 촉이 밝으셔서 기회 될 것 같은 거에 막 PB들한테 얘기해가지고 투자하시거든요. 미국에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네. 네, 그냥 알아서 하세요 이런 분들 말고, 그런 분들이 ETF를 통해 비트코인으로 많이 들어오시지 않았나 예상을 합니다 저는. 네.